네, 여러분 1교시에서 했던 그 비읍과 운명의 신화 재미있었나요?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막장? 그런 얘기들이 진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2교시에도 이제 이어서 계속 몇 가지 더 할 텐데, 이제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게르만 신화나 동양의 중국, 한국 이런 신화들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하나, 이 앞에 나온 메데이아 신화 못지않은 또 하나 너무나 복잡하고 그 비극적인 신화를 볼 텐데요. 아트레우스 가문의 형벌입니다. 이거는 한 3대 넘게 걸쳐서 계속 이어진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비극의 신화인데요. 아까 그 오이디푸스 신화가 그리스 3대 비극 그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면, 이 아트레우스 가문에 관련된 비극은 또 한 명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의 연작 비극인 오레스테스 3부작으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탄탈로스가 받은 형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탄탈로스가 나오죠? 이건 아마 전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총애를 받아서 심지어 신들의 향연에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뭐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만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교만 방자했고, 심지어 때로는 신들한테 감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들을 능멸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신들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신들이 과연 어, 인간 고기를 넣는데 이게 자기 아들 고기를 삶아서 주면 이게 자기 아들 고기인지 알까?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인 펠롭스를 죽여서 그 시체를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신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했대요. 이거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짓인 거죠. 그래서 신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지옥에다 가두고는 풍요로운 주위에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과 뭐 음식이 잔뜩 있고 밑에는 물이, 예? 물속에 잠겨 있는데,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은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영원히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탄탈로스의 형벌, 영원한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그걸 소재로 지아치노 아세르토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들을 시험하고 능멸했던 이 탄탈로스로부터 그 후손들에게까지 비극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딸도 어땠냐면은, 아버지도 교만했잖아요. 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우스의 아들 암피온과 결혼해서 7명의 아들, 7명의 딸, 무려 14명의 자식을 두었던 거예요. 근데 니오베도 역시 교만해서 어, 레토라는 여신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를 두었어요. 역시 제우스와의 사이에. 그런데 내가 더 자식을 많이 낳고 더 훌륭하다라고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보다, 그러니까 레토보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막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함을 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엄마 레토를 감히 능멸해? 해가지고 무려 14명에 이르는 그 니오베의 자식들을 모두 활로 쏘아 죽였대요. 그래서 니오베는 그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테네와 아폴론이 자기 어머니를 능멸한 그 니오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14명의 자식들을 전부 활로 쏘아 죽이는 장면을 요한 퀘니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탄탈로스가 자기의 친아들인 펠롭스를 죽여서 신들에게 음식으로 한번 바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들이 그 펠롭스는 살려냈대요. 그래서 살아난 이제 펠롭스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트레스와 티에스테스라는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 티에스테스는 그 이 아트레스라는 형이 갖고 있던 황금털을 지닌 숫 양이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수를 유혹해요.
아트레우스의 아내를 유혹해서 그 순양을 뺏어버리죠.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아트레우스가 티에스테한테 복수를 하는데, 또 어떤 복수를 하냐면 티에스테스의 두 아들을 죽여서 역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티에스테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로 만든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진짜 그게 장난이 아니죠. 탄탈로스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들한테 음식을 먹게 했다면, 아트레우스는 자기 조카들이죠. 자기 남동생의 자식들을 죽여서 그 아버지한테 먹게 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유혹했다는 것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티에스테스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자 티에스테스가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아이기스토스는 자기 형제들을 이 삼촌이 죽여서 아버지한테 먹게 했잖아요. 그 원수를 또 갚기 위해서 큰 아버지 아트레우스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트레우스의 큰아들 아가멤논은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 티에스테스를 죽이고, 그래서 서로 형제 간의 이 원수지간이 자식들한테 또 이어져서 자식들을 죽이고, 그 자식들이 또 삼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는 아마 그 벽에 그려진 벽화인 것 같은데, 이 티에스테스와 그의 어린 아들 아이기스토스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가멤논과 아까 메넬레우스는 아까 나왔듯이 그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3대째로 내려간 거죠. 그죠? 처음에 탄탈로스가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인 거예요. 자, 그럼 아가멤논과 메넬레우스는 뭐로 유명하냐면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트로이가 그 전쟁이 트로이와 아테네 간에 1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죠. 그리고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서 결국 트로이가 몰락하고 아테네가 어렵사리 이겨요.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 그리스 군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 승리의 영웅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아가멤논은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그러니까 이 아내가 트로이 전쟁에 남편이랑 아가멤논이 오랫동안 나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한마디로 바람이 난 거죠. 이 아이기스토스하고 바로 아가멤논의 사촌이죠. 앞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이기스토스가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이 사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촌한테 복수하기 위하여 일부러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녀와 이렇게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가 아가멤논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날 둘이서 공모를 해서 아가멤논을 죽이는 거죠. 이 그림은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두 남녀, 불륜관계 두 남녀, 즉 클리타임네스트라랑 아이기스토스가 여기 지금 잠들어 있는 아가멤논을 죽이기 위해서 침실로 다가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가멤논도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아가멤논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트로이의 전쟁 영웅이라고 했죠. 10년에 걸쳐 이어졌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인데, 자, 처음에 트로이 전쟁을 하러 이제 그리스 함대가 트로이로 쭉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혀 바람이 오랫동안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바람이 안 불지? 하고 또 역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봤더니, 처녀를 한 명 희생시켜야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갈 수 있다라는 신탁을 받아서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친 후에 트로이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그랬잖아요. 그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자기 남편을 정부와 살해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뭐 바람을 날 수 있고, 그래도 아내 애인이랑 도망갈 수 있는데 구태여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해야 했을까 할 때, 자기 딸을 남편이 이렇게 희생제물로 바쳤을 때부터 남편한테 앙심을 품은 게 아닐까.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남편을 바로 그날 잔인하게 살해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이피게네이아를 모티브로 해서 그려진 얀 스테인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일설에 따르면 이피게네이아는 희생물로 바쳐졌지만 죽지는 않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긴 여신에 의해서 살려지고 그래서 신전의 여사제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아가멤논의 자식들이 나와요. 아가멤논은 이제 이렇게 아내와 그녀의 정부에 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가멤논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버지를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부가 살해했죠. 그러면 또 아가멤논의 자식들은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부한테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4대째 복수가 이어지는 거죠. 자,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가 이제 복수에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이자 자기들의 삼촌인 아이기스토스를 역시 살해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복수를 하긴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한 명은 어머니, 한 명은 아버지의 사촌인 먼 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삼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친어머니가 친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친어머니를 죽여야 하는 이 엄청난 비극, 친족 살해.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자 보면 아까 막장이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 근친상간 아주 그리스 신화 시작될 때부터 너무나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아들이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식의 여기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다든지 이런 식의 근친상간 친족살해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쫓고 쫓기고 물고 물리던 연달아 이어지던 복수의 연쇄극은 끝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자, 오레스테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한답시고 이제 어머니를 죽였죠. 이게 용서받을 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라고 있거든요. 에리니에스가 그 죄를 결코 놔두지 않고 오레스테스를 미치게 해요. 미치게 해서 결국 오레스테스는 이 나라 저 나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윌리엄 아돌프 부게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복수의 여신에게 쫓기는 오레스테스. 보통 복수의 여신은 이렇게 세 자매로 그려지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물론 에리니에스인데 이렇게 자매들이 복수의 여신 자매들이 오레스테스를 쫓아다니는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오레스테스는 미친 상태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곳에서 신들이 모인 배심원 재판이 열려요. 거기에서 드디어 사면을 받고 난 다음에나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속죄를 한 이후에나 드디어 4대를 이어온 저주 그리고 복수의 그 오랜 시간이 마감이 되면서 이 아트레우스 가문의 형벌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또 역시 그 그리스 신화 영웅 중에 한 명인 테세우스의 몰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세우스는 우리가 전에도 잠깐 살펴보지만 그 미로에서 그 지략을 발휘해서 빠져나오고 그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처치한 그 영웅으로 유명한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몰락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테세우스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전의 공주 아이트라의 아들이에요. 근데 또 테세우스의 출생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아이트라가 어느 신전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아이게우스와도 같이 밤을 보내고 동시에 포세이돈과도 같이 밤을 보내요. 그런 후에 이 테세우스를 낳게 돼서 사실은 그때는 사실은 뭐 의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과연 아이게우스인지 포세이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전해져 내려온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인 아이게우스보다는 신인 포세이돈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테세우스가 보여준 여러 가지 용기, 힘, 이런 모험 이런 게 그 신의 아들이기보다는 그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이기보다는 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앞으로 안 돌아갈까요? 네,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현실 속에서는 이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가 이제 자기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떠나게 돼요. 그 신전을 떠나면서 이 아이트라한테 자, 아들이 자라서 나를 찾아올 나이가 되면 여기 보면 이 돌 밑에다가 샌드라고 카링가를 숨겨놔요. 그래서 이 돌이 엄청 무거운데 돌을 들어서 칼과 샌드를 찾을 정도 힘이 되고 나이가 되면 나를 찾아오게 하라. 이러고는 이제 떠나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워낙 힘도 세고 그랬나 봐요. 16살, 17살 됐을 때 이 돌을 들어 올리고 샌들과 칼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나 용기나 지략에서 뛰어난 존재였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차준이의 아버지를 찾아 아테네로 가는데 뭐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6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모험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무슨 괴물이라든지 또는 사람도 거인이라든지를 만나면서 차례차례 처치하고 극복하면서 영웅의 그 위용을 과시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 아이트라고 테세우스가 이 무거운 돌을 들고 그 아버지의 징표 칼과 샌드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테세우스는 또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한데요. 아주 친한 친구 페이리투스가 있는데 이게 젊은 시절 얘기일 거예요. 함께 자기들의 신부감을 직접 찾아 나서자 이러면서 여러 행각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헬레나. 헬레나는 뭐로 유명합니까? 트로이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죠. 헬레나 때문에 그 사과가 던져졌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헬레나를 아름답다고 유명해서 납치했는데 납치하고 보니까 12살밖에 안 된 거야. 너무 어려가지고 좀 더 키워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이들한테 맡겨놨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답다고 유명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러 갔어. 근데 이미 페르세포네는 그 당시에 제우스의 딸이기도 하지만 지하세계의 그 신인 하데스의 아내였어요. 너무 간이 부은 거죠. 그래서 아니 지하세계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내를 우리가 납치하러 왔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데스가 기가 막히겠죠? 어떡하겠어요. 젊은 놈들이 건방지네. 자 일단 의자에 앉으세요 하고 권한 거예요. 의자에 앉았어. 그 의자가 바로 망각의 의자였대요. 그리고 거기 한번 앉으면 절대 못 일어나는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대요. 그 헤라클레스가 와서 풀어줄 때까지는 거기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헬레나, 자기들이 납치한 헬레나를 놓고 테세우스와 페리투스가 누가 이 여자를 찾아갈 것인가 갖고 내기를 하는 장면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세우스의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미궁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테세우스가 그 아테네 사람이잖아요. 이제 아테네가 미노스와의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서 매년 크레타에다가 공물을 바치라는, 즉 젊은 남녀들을 바치라는 그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매년 바쳐요. 7명씩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미노스 섬에 그 미노스의 왕비와 황소 사이에 낳은 그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인 그 미노타우루스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테세우스가 자기가 자원을 해요. 내가 가서 그 괴물을 처치하겠다고. 그래서 가게 되죠. 근데 이 미노스 섬 크레타 왕국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라비린스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스를 제거하고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라비린스를 만든 사람이 다이달러스거든요. 장인이 기술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테세우스가 들어가서 그 저기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미로를 잘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다이달러스가 알려준 거죠. 칼을 들고 실을 들고 실을 풀면서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괴물을 칼로 죽이고 실을 따라서 다시 나오면 되죠. 너무 현명한 방법이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드네도 앞에 나온 메데이와 비슷한 게 뭐예요?
자기 나라 왕국과 자기 아버지나 이런 걸 배신한 거죠. 그래서 적국의 남자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도움을 주고 그 결과 테세우스가 그대로 따라가서 들어가서 미노타우스를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미노타우스는 아리아드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엄마가 다른 아버지가 아닌 다른 그 소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복 형제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이복 형제를 또 죽이게 한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고는 테세우스는 비겁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나라로 데려간다고 해놓고는 결국 안 데려가고 낙소수 섬에 아리아드네를 버려놓고는 가버려요. 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리아드나의 여동생하고 또 결혼을 해요. 되게 웃긴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테세우스에게 이 시를 전해주고 있는 아리아드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는 버려진 채로 테세우스한테 낙담에 빠진 아리아드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세우스 신화에서 또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와 관련된 거예요.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아들이 이렇게 그 크레타 섬으로 떠날 때 걱정이 되니까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거꾸로 희생될 수도 있으니까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검은 돛을 달고 가는데 네가 성공해서 돌아올 때 배에다가 성공하면 흰 돛을 달고 실패하면 네가 죽어서 못 돌아오면 검은 돛을 달도록 해라. 그럼 내가 멀리서라도 보고 알 수 있지 않겠니? 해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흰 돛을 달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테세우스가. 그리고 그래서 그냥 검은 돛을 단 채로 오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는 검은 돛인 걸 보고 내 아들이 실패해서 미노타우루스한테 희생되고 말았구나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는, 즉 아들이 깜빡 실수하고 돛을 바꿔 달지 않는 바람에 아버지가 죽고 말았다는 비극적 이야기. 그리고 또 왕이 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인 테세우스가 왕이 되는데 그 유명한 아마존 있죠. 아마조네스라는 그 여자들의 종족으로 유명한 아마존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아마존 여왕인 히폴리테를 잡아다가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히폴리토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아들이 낳고 얼마 안 돼서 히폴리테는 아마존을 그리워하다가 곧 죽는데요. 근데 히폴리토스가 또 엄청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히폴리테가 죽은 다음에 테세우스가 그 자기가 버린 도움만 받고 버린 아리아드네 여동생 파이드라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버린 여자 여동생 결혼해서 그런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파이드라가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섬기고 자신을 무시하니까 거기에 화가 난 아프로디테 여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뭐냐면 바로 전처의 자식인 히폴리테의 그 아들인 히폴리투스. 그 파이드라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처, 자기 남편의 전처죠. 테세우스의 전처인 아들 히폴리투스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히폴리투스의 의붓 엄마잖아요. 그 히폴리투스한테 빠져가지고 엄청난 구애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히폴리투스는 또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애를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하면서 또 동시에 화가 난 이 파이드라가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여기 결국 파이드라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랑이 거절당하자 그 의붓아들을 모함하고 자살해요. 즉 히폴리토스가 자기를 강간했다 이렇게 테세우스한테 거짓말을 하고는 자살해버리니까 테세우스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죠.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죽게 만들면 이것도 비극이죠.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이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유전자 검사는 안 해봤지만 해프리면 포세이돈한테 빌어요. 이 자기 아들 히폴리투스를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 히폴리투스가 마차를 타고 바닷가를 거니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확 밀어닥치면서 그 파도 때문에 놀란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진 히폴리투스가 죽어요. 그래서 이 히폴리토스를 짝사랑하던 파이드라도 죽고 파이드라의 모함을 받은 히폴리토스도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극이죠. 그래서 그것도 더구나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일종의 손자를 할아버지가 죽게 만드는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 히폴리토스의 죽음이고, 아까는 파이드라도 자살했고, 테세우스한테 이 히폴리토스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파이드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어떻게 되느냐? 신부감을 걸어 전세를 갔다가 망각 의자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테세우스는 아까 헤라클레스 도움으로 그 의자를 풀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스키로스로라는 나라로 망명해요. 그런데 그 또 테세우스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한테 위협을 느낀 그 나라의 왕 리코메데스가 테세우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떨어뜨려 죽게 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위험을 겪었으나 그걸 다 극복하고 살아남은, 많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이였지만 결국 여자의 거짓말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또 다른 나라로 망명 갔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영웅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비극과 그 운명의 이야기를 다 보진 못했어요. 아마 다음 시간 1교시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이야기들을 계속 볼 텐데 흥미로운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